안녕하세요. 2월 9일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시장은 뭐 안 봐도 뻔하죠. 지난주 목요일 미국 시장 급락했고, 우리 시장도 목요일, 금요일 급락했다가 금요일 미국 시장 급등했잖아요. 그 부분이 작용하면서 우리 시장도 금요일 오전에 개장하면서 10분 만에 마이너스 4.5%, 양지수 모두 4.5%까지 급락하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시간이 지나면서 좀 회복됐지만 사실 지난 한 주 동안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시장 자체가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 2.59%, 코스닥 지수가 그 6% 가까이 빠졌습니다. 이렇게 빠진 가장 큰 이유는 지지난주 코스닥 지수가 15% 올랐잖아요. 다시 해볼까요? 지난주는 코스닥 지수 6% 빠졌는데 그 전주는 15% 올랐습니다. 15% 올랐으니까 어느 정도 빠져주는 것도 맞죠, 지난주에. 근데 생각보다 좀 많이 맞았다. 그리고 시장 전체가 맞는 부분들이 썩 좋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클로드인가요? 클로드에서 나왔던 엔트로픽이라고 하는 AI가 모든 걸 압살한다. 그러면서 AI에 대한 어떤 거품론이 또 부각되면서 지난주 목요일 미국 시장이 급락했는데, 그리고 뭐 온천지 난리더라고요. 근데 금요일 날 언제 뭐 그런 일이 있었냐 하면서 미국 시장 반도체 종목들 중심으로 다 올랐지 않습니까? 이게 뭐 어제 제가 방송을 2개 올려드렸는데 거기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안 끝났다. 계속 가는 거다. 계속 가는 거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흔드는 과정들은 늘 나타나는 거고요. 지금 우리 최근에 1년 동안에 우리나라 국민들도 GPT 사용량, 그러니까 챗 GPT로 구분하는 AI, LLM이죠. AI를 사용하는 게 5배 늘어났다고 하잖아요. 이 더 늘어날 거거든요. 네이버 검색창 대신 전부 다 이제 그걸 사용하잖아요. 요즘은 어디 가서 어떤 상품을 봤는데, 예를 들면 와인 같은 경우, 지지난주에 제가 어른들 모시고 저녁 식사를 하는데, 예전에는 그분들이 와인을 드실 때 와인 라벨을 가지고 어떤 와인인지 측정해주는 어플이 있었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렇게 보시더니 지금은 그냥 GPT한테 바로 사진 찍어서 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쫙 설명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우리가 AI를 활용하는 시대인 거죠. 그런 어떤 측면에서 클로드에서 나오고 나면 또 오픈 AI에서 또 강화하고 제미나이도 더 업그레이드 되고 계속 경쟁할 거 아닙니까? 이 경쟁이 치열해지면 치열해질수록 어느 누가 특정하게 엄청나게 잘 나가게 되면 나머지가 다 죽는 게 아니라 나머지 경쟁자들도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선두업체들이 독점하게 되는 구조로 가게 되는데, 이 과정 속에서 인프라는 어떻게 됩니까? 인프라는 점점 더 확장되는 거죠. 전기 계속 부족하고 반도체 칩 부족하고 AI 칩 부족한 걸 떠나서 이제는 메모리가 더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메모리가 더 없어요. 그 덕분에 이제 컴퓨터 PC 사거나 노트북 사거나 이럴 때 이제 큰일 난 겁니다. 계속 가격이 올라가니까. 물건도 못 구하고.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에서, 한번 뭐가 이슈가 탁 나오면 시장 막 붕괴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 일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일 없으니까 중간중간에 흔드는 과정들에 대해서 고민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오늘 아침에 미국 시장 때문에 우리 시장이 아침에 다 붙을 거잖아요. 특히 지난주 많이 빠졌던 종목들 중심으로. 많이 빠졌던 종목들 중심으로 리바운딩 굉장히 크게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서 또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럴 필요 없다. 왜? 다음 주 설 연휴가 없으면 괜찮은데요. 다음 주 설 연휴잖아요. 다음 주 설 연휴고, 연휴가 18일 수요일까지고, 그럼 19일, 20일까지 쉬는 사람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도 설 연휴 자금들이 시장에서 빠져나갈 텐데, 현재 고객예탁금이 104조거든요. 고객예탁금 111조까지 왔다가 최근에 삼성자를 매수하면서 개인들이 예탁금이 좀 빠져나갔는데, 이 부분은 삼성자로 매수로 바뀐 거고요. 현재 104조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수요일부터 이제 주식을 수요일까지 매도해야지 금요일을 출금할 수 있잖아요. 설 연휴 자금. 물론 최근에는 담보대출해서 받아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체적으로 월, 화, 수 정도 올라오면 팔겠다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주 후반으로 가게 되면, 특히 단기 매매, 저야 그동안 단기 매매 하지 마라. 작년부터 계속 그냥 주식 들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지만, 시장에 있는 분들이 어디 그런가요? 매일 사고 팔고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특히 연휴가 꼈을 때 연휴에 대한 불안감이 크거든요. 기대보다 불안감이 크죠. 혹시 우리 시장이 안 열린다고 무슨 일이 생길까? 그래서 대체적으로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오버나이트 안 하죠. 특히 주말 금요일은 주식 안 들고 넘어가요, 일반적으로. 그런 부분들까지 맞물리게 되면 어차피 오늘 아침에 강하게 붙었다가도 반납할 가능성도 크고 한 주 내내 지지부진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크게
기대할 필요도 없다. 다만 그동안 꾸준히 말씀드려왔던 것처럼 뭘 해야 되느냐. 이미 뭐 어느 정도 포지션을 구축해 정리해 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 관계없겠지만 포지션이 좀 어지럽다. 내 계좌가 좀 정신 사납다. 그럴 때는 비중 낮은 거, 수익 부진한 거 좀 정리해서 좀 알찬 종목들, 내가 가진 종목 중에서 좀 알찬 종목이 있다면, 알차다는 게 뭐예요? 비중도 좀 어느 정도 되고 수익도 일정 수준 확보한 종목들. 그런 종목들도 지난주 다 빠졌잖아요. 그런 종목들로 좀 더 모아놓는 게 설 연휴 이후 시장을 위해서 좀 더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최근에 급락하는 구간에서 어제 저녁 방송에서도 종목들 좀 시가총 5천억에서 3조 원 사이 때 정리해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 로봇주 중에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 금요일날 안 빠졌거든요. 오히려 금요일날 시장 아침에 막 빠질 때 좀 영향을 받았다가 돌려준 모습들 나타나는데, 이런 종목들이 더 강해진다고요. 근데 오늘은 아침에 얘는 더 빠지겠죠. 왜냐하면 오늘은 아침에 지난주 많이 빠졌던 종목들 중심으로 올라올 거니까, 지난주 안 빠지던 애들은 아침에 오히려 빠질 거예요. 빠지는데, 빠진 후에 시장 전체적으로 아침에 붙었다가 좀 주춤할 때 상대적으로 아침에 약하게 시작해서 나머지 종목들이 좀 반납하는 구간에 회복되는 모습들을 보여줄 거란 말이죠. 그런 구간에서 얘가 힘이 강하다는 걸 확인되면 그럴 때 비중을 좀 더 실어가도 되는 그런 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그동안 꾸준히 말씀드려왔는 게 종목을 좀 압축해 나가는 똘똘한 종목으로, 이 부분은 어떤 특정하게 아주 좋은 종목을 선별해서 그 종목 하나 콕 집어서 주식을 살 수도 있죠. 대체적으로 또 그렇게 해요. 보통법이라고 그래서 종목부터 찾아서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를 보고 산업을 보고 종목을 선별해 가는 게 아니라 회사 하나를 내용을 딱 보고 이제 접근해 가는 방식들이 많죠. 대체적으로 또 가치 투자는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근데 이제 시장 전체 방향과 시장 내에서 중심 종목으로 부상하는 것들은 그렇게 해서 가는 것보다 전체적인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면 한 종목을 선별해서 탁 집어서 가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대체적으로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고, 트레이딩, 매매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좀 힘들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여러분들 다양하게 매매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동안 꾸준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AI 데이터 센터 향 파생되는 종목들 안에서만 놀아도 된다. 그 밖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굳이 관심 안 가져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에서도 움직이는 종목이 너무 많잖아요. 여기서 뭐가 될지는 잘 모르니까 몇몇 개 선정해 놓고 제거해 나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제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남아있는 애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애의 비중을 계속해서 좀 더 실어 나가는 거죠.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되게 쉬울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어려울 수 있어요. 왜 어렵냐? 이유는 한 가지예요. 잘라낸다는 얘기는 손실 보는 애들을 자른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주식하시면서 손해본 종목 파나요? 나는 한 해에 두 쪽 나도 손해보고는 안 팔아. 어디 주식하러 들어와서 손해보고 팔아? 안 팔아. 물타기를 하지. 근데 반대로 또 이익 나면 어떻습니까? 냉큼 팔아먹잖아요. 왜? 이익이 났으니까. 예전부터 제가 십몇 년 전부터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이 매매의 최종 종착역은 본전이에요. 진짜 잘했을 때 본전하는 거거든요. 굳이 시간 투자하고 마음고생하고 막 심장이 벌렁벌렁 그리고 손발에 땀 막 나고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서 본전을 만드는 게 주식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시간이 지났을 땐 돈을 벌어야 되는 거죠. 그 시간이 지나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손해를 안 보겠다, 이익을 보겠다, 이런 개념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 계좌를 돈이 벌 수 있는 계좌로 만들어 놓는 과정이 지금 현재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다들 뭐합니까? 오늘 뭐 사야 되지? 오늘 사서 뭘 더 돈을 벌까?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나오게 되는 수많은 다양한 이유들, 재료들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잖아요. 제가 시황 볼 때 늘 올려드리는 얘기가 민감하게 반응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데, 근데 대체적으로 시장 참여자분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가격들이 대체적으로 지금 가격들이거든요. 지금 현재 형성되어 있는, 예를 들면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그 가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올라가면 빨리 팔아야 되는 것이고,
조금 밀리게 되면 막 빠지는 이유들 찾아서 내가 이걸 손절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시세에 대해서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가진 가격이 지금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현상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가격이 지금 가격이 아니라 한참 전의 가격, 한 달 전 가격, 두 달 전 가격, 혹은 6개월 전 가격, 1년 전 가격이라면 지금 시세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거든요. 지금 시장에 나오는 이유들을 가지고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요. 파월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트럼프가 어떤 액션을 취했는지, 뭐 기업들이 분기 실적이 좋았는지 나쁜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막 목숨 걸고 매달리면서 뭐 미국의 CPI 지수 발표하기 전에 막 난리잖아요. 오늘 CPI 지수 어떻게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해 하지 않게 돼요. 내가 산 가격이 오래전의 가격이라면. 근데 그렇게 모든 재료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들의 가격들이 최근 가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서 벗어나려면 지금 당장이 아니라 한 달 후, 두 달 후, 6개월 후, 1년 후를 생각하면서 내 계좌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쉽나요? 어렵죠.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지금 현재 내가 매매를 통해서 이 종목도 사고 저 종목도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를 하면서 계좌는 안에서 굉장히 유기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그 유기적으로 움직이는데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은 조금이라도 올라오면 팔잖아요. 이익을 보고 팔아야 되니까 주식은. 주식을 이익을 보고 팔아야 된다는 행위는 뭐냐면 지금 당장을 위한 거예요. 지금 당장을 위하니까 조금이라도 이익 나면 팔아야 되는 거죠. 조금이라도 손해 나면 안 팔아요. 그러니까 손해난 종목들을 계좌에 보면 대체적으로 시장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들 계좌는 마이너스 종목들, 파란색 종목들만 가득하잖아요. 그걸 없애는 게 제일 중요한데 쉽진 않아요. 어려워요. 어렵지만 또 한편으로 이걸 익히고 나면 굉장히 쉬워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지금 주식 사서 당장 돈 벌려고 하는 마음 자체도 없어지는 거고, 지금 주식을 사는 순간 마이너스 나는 게 매우 정상적인 현상이고, 내가 주식 샀는데 사자마자 플러스 나는 거는 이건 운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매매표를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오늘 뭐 갑자기 급등하잖아요. 운이 너무 좋은 것 같다고. 이건 운이 좋은 거지 실력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고 빠지는 게 매우 정상적인 현상이다. 그걸 인정해주고 그 안에서 상대적으로 더 강한 애들 있을 거 아니에요. 있다고요. 그런 애들 쪽으로 조금씩 힘을 더 실어줘. 그게 이제 한 달 후, 두 달 후 진가를 발휘하게 되면 그때 당시 현재로 돌아가게 되면 내가 산 가격은 한 달 전, 두 달 전 가격이니까 지금 현재 오늘 형성되는 가격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이유가 있을까? 별로 반응 안 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매매가 좀 더 쉬워지고 구조를 좀 더 이해하게 되고 시장에 드러난 형상들, 오늘의 현상, 이 드러난 수면 위로 드러난 형상들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안 하게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과정을 보는 거니까. 그렇게만 여러분들께서 구조를 바꾸시면 주식은 시장이 좋다고 시장이 나쁘다고 그렇게 큰 상관없어요. 그냥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또 흘러가다가 운이 좋아서 내 운이 좋아져서 진짜 운 좋게 막 급등주들도 내 계좌에 가득하게 또 포진하게 돼 있어요. 내가 노력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시장이 주는 혜택이거든요. 그런 매매들을 여러분들 모두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한 가지 좀 명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주식도 여러분 우리가 뭘 배우기 위해서는 학원을 가잖아요. 예를 들면 헬스도 PT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기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적절하게 근육에 영향을 주는지 알게 되는 거고 태권도도 마찬가지고 악기도 마찬가지죠. 모든 거는 내가 어느 정도 활용하기 위해서는 배우는 시간, 훈련의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 훈련의 시간이 반드시 주식도 필요해요. 근데 주식은 그게 없어도 주식 사서 막 올라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생략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도 생략하게 되고 몰라도 돈 벌 수 있는 곳이니까 알아도 돈 못 벌고 몰라도 돈 버는 곳이 주식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1980년대, 90년대 미국에서 월가에서 유행했던 게 뭡니까? 침팬지랑 펀드 매니저랑 수익률 게임 한 거잖아요. 그 자체가 웃긴 거거든요. 그 자체는 침팬지가 아니라 강아지가 찍어도 강아지가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주식은. 단기적인 현상은. 그러나 장기적으로 가면 차이가 나는 거죠.
그 훈련이라고 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훈련이라고 하는 시간이 뭐예요? 실전 매매를 하는 거예요. 모의 매매는 의미 없어요. 실전 매매를 통해서 하다 보면 잘한 매매가 나오고 잘못된 매매가 나오고, 운 좋게 돈 확 올라가는 애들도 있고 사자마자 급락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훈련을 통해서 뭘 하느냐, 학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요 매매에서는 내가 이렇게 잘 되더라. 요 매매에서는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그런 건 이제 계속 그 훈련과 학습을 통해서 뭘 하느냐, 뭔가를 더 잘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안 되는 것들을 계속 제거해 나가는 이런 과정들이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그거를 하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 걸렸냐면 한 15년 걸렸던 것 같아요. 그걸 깨닫는데 그 원리를 깨닫는데 한 15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15년 동안, 그 이전에 15년 동안 주식에서 돈을 엄청나게 벌기도 했고 엄청나게 깨먹기도 했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시간이 여러분들은 훨씬 더 단축시킬 수 있죠. 아무튼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아침에 막 강하게 붙더라도 너무 기대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뭐 또 빠지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 가질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수고하십시오.